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넥스트 퀀텀 민 실장입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대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슈와 함께 이 시장 전반에 강한 하락을 좀 만들어내면서 걱정스럽게 한 주를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지난주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증명을 하듯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장 전반에는 여전히 이 많은 기대감과 또한 이 불확실성들이 좀 한데 뒤섞이면서 향후 그 다음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내려가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답답함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굉장히 알찬 영상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매일매일 힘내서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시간 좀 있으신 분은 댓글로 삼성전자 화이팅!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금의 이 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뭐냐고 말씀하시면 당연하게도 11월 19일 이틀 뒤에 찾아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겠죠.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나스닥이 이때 폭락을 했을 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금리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시장에 큰 공포감을 유발을 했던 게 이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의 가이던스 미제시였잖아요. 자, 지금 증권 시장 자체가 이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 시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 기대감이 실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게 지금 제일 큰 걱정거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현재 가장 핫한 분야인 반도체 섹터에 속한 기업들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반도체 섹터는 물론 지금의 시장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이라고 봐도 되는 우리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이후에 엔비디아에서 제시할 이 반도체 업황의 가이던스가 올해 지금 남은 한 2달 정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내일 모레 있을 이 발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올라가냐, 이게 결정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발표 결과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직히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왜냐? 여기 지금 엔비디아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인데요. 자, 보시면 이게 지난 2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우리 이번에 3분기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제시를 했던 내용인데, 제일 중요했던 이 전 분기 실적부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우리한테 좀 제시를 했었고, 아래 이번에 발표할 이 3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자, 여기 일단 메인 내용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현재 지금 엔비디아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이 블랙웰이라는 칩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아래에 보시면 요즘 굉장히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 이쪽 분야의 매출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실적 전망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유일한 이유가 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막혔다, 딱 이거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애초에 지금 2분기에 제출한 3분기 전망을 보실 때 제일 첫 줄에서부터 회사는 전망에서 중국으로의 칩 수출은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아예 빼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인구도 많고 시장 자체도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출이 막혀버리면은 매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지금 엔비디아 매출에 중국은 큰 비중이 아니었어요. 왜냐? 이 중국 수출이 이번에 갑자기 막힌 건 아니죠. 원래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던 칩들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H20 이런 저가형 모델들이었습니다. 애초에 미국 정부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메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H100 이런 고성능이고 비싼 모델들은 중국으로 수출을 원체에 막아놨었고, 그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 중국 시장이라는 걸 놓치기는 아까우니까 저가형이라도 한번 개발을 해서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버전을 낮춰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던 게 그나마 조금씩 중국으로 팔리던 모델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지금 이것마저 막혀버리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실적을 예측을 하고 측정을 할 때 아예 중국 시장은 배제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해서 이때 지금 2분기에 발표한 3분기 전망인데
이때부터 배제를 하고 가던 불확실성이 이 3분기 발표 때가 되니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이 시장 자체가 뭐 하나 건덕지가 생기면은 그걸로 자꾸 이 하락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발적으로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동되지 않으시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그동안 엔비디아가 막 주가가 몇십 배씩 성장을 할 때 중국 얘기하는 사람들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조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문제였다 저것도 문제였다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하나씩 꺼내오는데 저는 지금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이 시장 자체가 아직도 저평가받고 있다는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고점일 때는 다들 진짜 가자 가자 간다만 외치지 이런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즘 이것도 난리죠. 여기 보시면 반도체 감가상각 이슈. 이게 뭐냐면 그 영화 빅쇼트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죠.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얘기를 꺼낸 프레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가상각 이슈가 또 시장 하락의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는데 저는 진짜 이 이슈 자체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감가상각 논란의 핵심 이슈가 뭐죠? 현재 지금 AI 산업 전반을 주도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회계적으로 이 GPU 장비들의 감가상각을 축소를 해서 기입을 해가지고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부풀려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논란인 건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따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가상각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어떠한 한 기업이 AI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2025년도에 1,000억 원어치 GPU 설비를 구입을 했다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2025년에 구매를 했을 당시에 현금 지출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거를 바로 장부에다가 비용 처리를 하진 않아요. 그럼 언제 하냐? 이 GPU 장비를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실제로 가동 시작이 된 2026년부터 내용 연수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구입한 GPU 장비를 5년에 걸쳐서 사용을 할 거고 그 후에는 교체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5년 동안 나눠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억 원짜리 장비를 5년 사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용 처리를 하면 얼마가 나오죠? 매년 20%.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씩 해갖고 연에 마이너스 20%씩 연 200억을 감가로 책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GPU나 반도체 장비의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한 3년 정도 된다고 해도 3년으로 설정을 해서 한 330억씩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용 연수를 자체적으로 그냥 5년으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마이클 버리가 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면서 왜 실제 사용기간보다 이거를 길게 잡아가지고 연에 나가는 비용이 적은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이거를 3년 안에 내던 5년 안에 내던 어차피 이 장비를 구매한 기업의 부담인데 이거를 나눠서 낸다고 낼 돈이 사라지나요? 이러한 단편적인 문제제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무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내용 연수라는 건 말 그대로 장부상, 이 재무적인 감가란 말이에요. 실제로 매년 이런 식으로 감가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비유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신차로 1억짜리 벤츠를 구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1년에는 실제로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감가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도 20% 감가 되나요? 아니죠. 한 15%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 가게 되면은 이 벤츠라는 차량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의 감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5년 동안 타고 나서 신형도 많이 나왔겠다. 이제는 바꿀 때가 돼서 이거를 교체를 한다고 해도 이 차를 폐차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3천만 원 정도는 받고 중고시장에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GPU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AI 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새 모델들도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전보다 반도체에 대한 설비 교체 시기가 당겨진 건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이 수치로 봤을 때 회계정보에 적혀있는 대로 매년 마이너스 20%씩 감가가 따박따박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교체할 때가 됐고 그때 가서 교체를 하고 나면은 남은 장비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곳에 판매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걸 누가 사가냐고. 바로 AI 산업의 후발주자나
아니면 비교적 뭐 최신 모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이 산업의 파생 산업군에서 충분히 이 수요는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쏘아 올린 이 감가상각 논란이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하락의 핑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마이클 버리 유명한 사람은 맞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때 당시에 미국 시장에다가 숏배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내면서 유명해졌어요. 자, 근데 이때 이후에 이 짜릿했던 기억을 못 잊었는지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숏배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엔비디아 숏 걸어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이클 버리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저 맨날 내려간다 이것만 지금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하락의 이유야 너무나도 많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좀 불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명쾌하게 불안을 좀 해소해드리기 위해 지금의 시장에 불확실성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이 불확실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버블론이랑 금리 문제. 자, 근데 이 AI 버블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앞에 말씀드렸던 감가상각 논란이랑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오늘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오늘 정확한 맥만 딱 짚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이번 12월에 연준 금리 발표 때 금리가 동결이 되게 되면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당연하게도 금리를 동결하면 유동성이 막히니까 주식시장도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인하랑 동결이 가능성이 5대5 정도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는데, 이거를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에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연준 입장에서 지금 이 동결이라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제가 딱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연준에서 지금 왜 계속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나요? 바로 미국 국내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죠. 물가가 안 잡히니까. 자, 근데 이번 12월에 원래 예상과는 반대로 금리를 동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결 후에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히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동결이라는 액션은 시장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12월에 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리 동결로 인해서 유동성이 막히게 되니까 제일 먼저 빠르게 증권시장, 증시가 반응을 하겠죠. 지금 한창 이렇게 분위기 좋은 증권시장이 무너지면은 사람들 돈이 마르게 됩니다. 손실을 계속 보니까요. 자, 그러면 돈이 마르면 어떻게 되냐? 미국 전반적으로 소비 침체가 심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소비 침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경기 둔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 둔화가 오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럼 또 이때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다음 금리 발표 언제죠? 내년 2월달이죠. 2월달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떻게든 금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월에 내리던 내년 2월에 내리던 어차피 지금 이 두 번의 시점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한번 내려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지금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굳이 다 알면서 어려운 길로 돌아가려고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준이 계속 동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어 보이니까 이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일종의 경고를 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우리 삼성전자랑 더불어 가지고 AI 산업으로 올라온 이 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볼 때도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고점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자꾸 드니까 이 별것도 아닌 자꾸 작은 이슈에도 크게 반응하고 심리적으로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놨던 이 상승 모멘텀, 이거 회수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려요. 모멘텀을 지금 이렇게 강하게 끌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막 직각으로 이렇게 못 꽂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들 물론 이 자리 걱정도 많이 되시는 만큼 조심해야 되는 자리는 맞지만, 아직까지도 시장 전반적인 요소들을 분석을 해봤을 땐 상승의 여지가 더 강한 건 사실이고요. 상승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2달간은 조금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무서울 게 없었죠. 하루 내리면 다음날 오르고, 어제 이만큼 떨궈 놓으면 다음날은 여기까지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7만원에서 11만원까지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매일매일이 꽃길만 걷는 것 같고 너무 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AI 산업의 2차 파동을 좀 앞두고 여러분들이 자갈밭을 걷게 되실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 주식 시장은 원래 자갈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그릇만큼 먹는 싸움이고, 이 그릇을 넓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대로 이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해석하는 힘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모멘텀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은 강한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이 지난 2달보다는 힘든 싸움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제대로 대응을 하시면 이때 올라올 때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등락을 반복하는 과정, 지금처럼 이슈가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등락의 폭도 커지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쫄지 말고 이 눌림목 자리, 이 자리를 한번 기회로 잡아 나가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이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때그때 확실한 수급 분석 바탕으로 저점에서 매집, 고점에서 분할 매도, 조금만 이렇게 상세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매도하셨을 때 수익률 앞자리 적어도 3자리는 바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을 왜 팔을 해? 야, 지금 뭐 이거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걸 왜 여기서 사래? 말만 들어보면 미친놈 같기도 합니다.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시면은 이거만큼 돈 되는 매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순환매매라는 이론은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걸 실천을 못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뭐 물론 다른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코스피가 막 4,200을 돌파했대요. 다음 달엔 5,000 간다 6,000 간다 이래버리고 회사에서도 다들 주식 얘기만 하니까 늦었나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풀매수 때려버립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샀는데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계속 하락을 하니까 유튜브로 공부한답시고 보고 있으면은 AI 버블론이다, 닷컴 버블 때처럼 무너진다 이래버리니까 여기서 무서워서 다 팔아버려요. 저는 이게 진짜 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뇌동매매라고 하죠,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시지 않도록 앞으로는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앞으로 나온 변동성이 강할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하시잖아요. 남들 5% 벌어갈 장에서 우리는 10% 20% 그냥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20% 벌어갈 좋은 장 나오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50% 100% 벌어가는 매매를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려도 이 시초 대응 단기 대응 중요한 때 여러분들이 뭐 영상 올라간 지 막 2-3시간 뒤에 보고 매매하시면 뒤늦게 올라타서 물리시거나 처음 타신 분들보다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 달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그냥 싹 다 다이렉트로 전달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금액대별 비중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직접 문자로 전송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받아보시냐? 지금 화면 상단에 띄워드리고 왔던 제 번호 보이시죠? 010-2134-6111. 이거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냐면요, 우리 삼성전자의 삼성 딱 2글자만 심플하게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분들 전부 저희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좀 해놓고 매 매매 타점마다 직접 문자 전송 드릴 거고요. 이 타점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리는 거니까 뭐 굳이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답장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회신 드리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간혹 하다가 나중에 그냥 몇 번 받아보시고 수익 많이 보시고 나서 또 고맙다고 막 기프티콘 커피 막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감사하게도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는 진짜 뭐 기쁜 마음으로 몇 번 사용을 하고 하다가 뭐 하나하나 제가 다 사용을 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또 고맙게 보내주셨는데 안 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진짜 제가 여러분들의 감사한 그 마음만 좀 받도록 하겠고요. 이건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혹시 뭐 돈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대응 도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금전적 대가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냥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전부 알려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뭐 삼성 화이팅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다 읽으니까. 왜냐면은 뭐 이거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기분이 좋고 뭐 힘이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저희 삼성전자 구독자 한 분에게라도 더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이번엔 다 같이 한번 웃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면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야,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헤쳐먹어라, 왜 남들 알려주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그냥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이 주식 투자라는 거 혼자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아, 진짜로 이 나를 비롯해서 이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외롭다. 이 감정이 제일 컸습니다. 아, 물론 주식이라는 게 원래가 혼자 하는 거고 각자 도생이고 다 맞는 말인데, 저희 개인 투자자는 누굴 상대하나요? 바로 외인, 기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단체로 움직이는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들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입니다, 얘네는. 근데 우리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이니까 얘네보다 정보도 모자란 상태로 맨날 혼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털리겠습니까? 안 털리겠습니까? 저도 진짜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할 때 이 간단한 진짜 시장의 논리를, 진짜 시장의 구조를 몰라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이 잃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워서 진짜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액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를 본다고 해도 이런 강의 영상, 타점 영상도 없었고 제가 주식이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창구가 아예 없었어요. 진짜 외롭게 속된 말로 수업료 내가면서 제 피 같은 돈 깨져가면서 배운 지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좀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 저로 인해 부자가 될 순 없더라도 뭐 매매하시는데 5% 10%더 벌어가실 수 있다면 이거 자체로도 의미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 이 외로운 시장 속에서 혼자 하신다면은 너무 막 진짜 뇌동매매하고 투매하시기 쉬우시고, 그런 행동을 반복을 할수록 수익은 줄어들고 손실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힘닿는 데까지는 꼭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의 번호로 삼성 그냥 딱 심플하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제가 백날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모두 단합을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희 구독자님들끼리라도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다양한 관점도 공유를 하면서 우리는 이 외로운 시장 속에 동료로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꼭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 전달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